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웬터루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나를 그리워하면서 후회하는 사람 혹은 보고 싶어 하는 사람, 나를 굉장히 보고 싶어 하고 떠올리면서 그리워하고 후회도 하고, 이렇게 나를 정말 요즘 들어 특히 많이 생각하는 사람. 이에요. 나의 장점이 다시금 떠올라서 옛날의 나의 이미지와 다른 느낌을 요즘 들어 더 받는 누군가가 나올 수도 있고, 원래부터도 나를 보고 싶어 했지만 요즘 들어 더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드릴 거고,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사람이 그로 인해서 어떠한 행동을 한다거나 어떤 제스처를 취할지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분들의 카드에는 제가 그것도 같이 넣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꽃 너무 예쁘죠?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1번, 2번, 3번, 4번, 5번 카드입니다. 여러분들 일시 정지해 두시고요.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1번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있죠? 상대방하고 나하고 일단 한번 대판 싸웠었다거나, 내가 둘 중 하나예요. 정말 많이 싸워서 이제는 더 이상 싸울 힘이 없는 상태로 관계가 끝났다거나, 아니면 지금 이 리딩을 보는 시점에 싸운 상태로 누군가를 떠올리며 보고 계신 분들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싸워서 이미 끝난 인연이다. 나 지금 이 사람하고 연락하고 있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 방금까지 이 사람하고 같이 있다 왔는데요. 방금 싸우고 들어왔어요. 아니면 지금 제가 연락하다가 싸웠어요. 아, 그냥 됐다 싶어서 말 안 했어요.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일단 여러분은 상대방하고 굉장히 말이 안 통했을 거예요. 좋아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뭐, 사랑하는 사이였다면 사랑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우리가 되게 잘 맞는다고 평소에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둘이 굉장히 잘 맞는다, 잘 어울린다, 심지어 그 상대가 1번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표현의 방식들을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아했다고 나와요. 마음에 들었던 거죠. 내 마음에 들게끔 상대가 표현을 해주고, 내 마음에 들게끔 조금 신뢰감은 어느 정도 있는 사이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상대방에게 신뢰가 없으면 마음을 쉽게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도 상대방에게 분명한 신뢰를 느끼고 있는 관계였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상대방은 왜 지금 나를 이렇게 떠올리고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생각하고 왜 그럴까요?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 마음, 그게 뭐 진짜 사람 대 사람으로 좋아하는 마음이든 뭐 과거에 사랑하는 사이였든 나를 좋아하는 이 마음이 계속 지속돼 오다가 더 이 마음이 조금 자극이 되는, 까 약간 이 마음이 조금 더 붉어지는, 조금 더 불타오르는 어떤 이런 계기가 이 사람의 이 찰나의 순간에 있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났든, 나에게 여러분이 해왔던 방식대로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같은 사람이 나타났든, 내가 누군가를 떠나보냈든, 그런 과정에서, 아, 이게 내가 잘못이 분명히 있었구나. 아, 근데 이러다가 진짜 만약에 떨어진 사이라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우리가 연락을 안 한 사이라 그러더라도, 이러다가 진짜로 이 사람 좋다고 하고 이 사람 옆에 채워지는 다른 사람이 생기면 나 그때 가서 내 자리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런 걱정들이 드는 거예요.
확신이 있었는데 걱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잘 만나, 우리가 잘 어울려, 우리는 뭐 서로를 잊을 수가 없을 거야. 뭐 너한텐 나 같은 사람 없었을 거야. 라고 하다가 이게 진짜 막말로 다 떠나가고 나 혼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갑자기 돌이켜보니까 이 사람, 내가 예를 들면 여러 사람을 만나다가 이제 여러분하고 싸운 거죠. 이제 뭐 인연이 끝났다고 쳐봐요. 그럼 다른 사람들 있으니까 나 상관없어. 나 별로 그렇게 나 뭐 부족한 것도 없고 뭐 모자랄 것도 없고 나 그렇게 간절하지도 않아. 뭐너 사랑 너 관심 따위야. 내가 뭐 지금 그렇게까지 힘들고 뭐 필요하고 이런 거 없어. 나 좋다는 사람 많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참 지나고 보는데 요즘 들어 문득 혹은 오늘 어제든 이번 주든 계속 사람이 떠나갑니다. 무슨 일로 인해서 혼자가 돼요. 무슨 일로 인해서 마찰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내가 절대 나의 주변에 나를 싫어하거나 떠나거나 쉽게 인연을 끊을 사람들이 없다고 확신하던 때와 달리 내 주변에 난 분명히 맞는 말 했거든. 이 사람의 입장이에요. 지금 이 사람의 속마음이에요, 여러분. 왜 여러분을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예요. 나는 분명히 맞는 말 했거든. 나 옳은 말을 했거든. 근데 난 분명히 뭐 내가 핀잔을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뭐 나쁜 말 하거나 악담하거나 뭐 지나치게 행동하거나 선 넘었던 적도 없고 나는 옳은 걸 옳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고 틀린 걸 틀린 거라고 얘기한 거고 그거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너 고쳐라. 너 지적할 부분 나 지적한 거고 나는 아주 깔끔하게 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떠나. 내 주변이 정말 깔끔해졌어. 이 사람에겐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옳은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그리고 내가 가장 믿고 있었던 신념이 나를 정말 너무나 외롭게 만들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 여러분은 그래도 이 사람 곁에서 좀 묵묵히 지켜주는 그런 감이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해도 왜냐면 여러분도 이 사람의 표현 방식이나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다가오는 것들,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주는 신뢰감 같은 것들이 왜 저렇게 말할까? 꼭 저렇게 같은 말이라도 저렇게 해야 될까? 아니면 왜 저렇게 사람이 이렇게 예민할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이 들다가도 너무 고집스럽고 이런 것에 여러분도 지쳐버린 거거든요. 어느 순간. 관계를 두 분이 싸웠다라고 처음에는 제가 표현했지만 그런 분들은 분명히 있으실 건데 왜냐면 싸우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포기했거든요. 그냥 싸우기도 전에 포기한 관계는 아니에요. 싸우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포기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싸우다가 끝이 났든 아주 격렬하게 대판 싸우다가 끝이 났든 싸우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그래 네가 다 옳아. 다 내가 잘못이고 내가 나쁜 사람이지. 그래 그렇게 살아. 이러고 돌아가 버렸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너 네 말만 옳다고 그러고 네 생각이 옳다고 그러고 너 네 확신에 신념에 차갖고 다른 곳을 돌아보지 못하나 본데 너 그러면 안 돼. 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안 했어요. 이런 케이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너무 말해주고 싶은데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너무 말해주고 싶었는데 네가 뭐가 잘못됐고 네 그 생각에 갇혀 사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갈 거고 나도 떠나는 거라고 너무 말해주고 싶은 그 무언가가 있었는데 여러분이 그걸 그냥 말을 안 해버린 거예요. 왜? 내가 너를 고쳐서 만날 마음이 없는데 내가 널 사랑하는 마음이 이젠 없는데 사랑하고 싶지도 않은데 내가 너한테 네 고칠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자 내 입만 아프고 에너지만 쓰고 그쵸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 고집이나 자존심이 너무 상당한 사람이고 이 날이 서 있는 게 굉장히 그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촉도 발달돼 있지만 굉장히 섬세하고 그 말에 왜 여러분 그 이제 무슨 살 이런 거 왜 보면 현침살 이런 느낌 아시죠? 그러니까 말하는 거에도 이렇게 날카롭게 탁탁 꽂혀가지고 혀가 아예 날카로운 사람들 그런 느낌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해도 이 사람이 분명히 이걸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알겠어 들어보니까 너가 그런 거 같다 너무 미안해 이게 안 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말해요. 안 말하고 끝났어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상대방은 너무나 후회합니다. 왜? 그나마 이 많은 사람들이 주변을 지금 계속 떠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미래로 다가올 수도 있겠죠. 가까운 미래로. 앞으로 이 사람 곁에서 누군가가 떠나갈 수도 있겠고요. 근데 같은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상대에게 표현하고 싫어하고 너무 버거웠던 부분을 그 누군가가 또다시 이 사람한테 건드려주면서 이 사람이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보낸 것 같으니까. 여러분을. 자기 때문에 떠나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금 연락을 해오거나 다시금 손을 내밀거나 먼저 화해를 할 거라고 나옵니다. 화해 신청을. 상대방은 나한테 여러분 아직도 마음이 있어요. 그 어느 마음이 있었던 시기를 지나서 본인이 굉장히 깨닫게 되는 어느 날 여러분에게 연락을 해오고 말을 하고 본인이 여러분을 계속 지켜보고 있고 잊지 않았다는 본인의 마음을 표현한다거나 내가 이런 사람 아닐 거라고 상상하시겠지만 정말로 의외로 화해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나와요. 이 사람은 생각이 정말 많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하고 분명히 이러한 이야기들 있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손을 잡아줄지 네가 알면 됐어. 근데 너는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해주실지. 그러면 1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네, 2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2번 분들을 너무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고 후회도 되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생각도 나고 요즘 들어 너무나 지금 당장이라도 연락하고 싶을 정도의 마음이 막 솟구치는 이 사람 도대체 누구인지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과 어떤 관계였을까요? 라고 물어본 카드에 이 카드들이 나오는 대답들이 너무나 공통적이고 조금 소름이 돋았던 게 여러분, 이 사람을 여러분들은 되게 운명적으로 만났을 겁니다. 운명적으로 만났어요. 이 사람의 인생에서 내가 들어갈 일이 없을 거라고도 생각했을 거고 내 인생에서 이 사람이 들어올 거라고도 생각 못한 두 분의 인생 만났다. 두 인생이 만났다. 이런 느낌이에요. 두 사람이 뭐 어떻게 만났다. 이런 느낌보다 진짜 두 사람의 인생이 만나버렸다. 그래서 이 어떤 한 해를 짧으면 1년, 아니면 정말 오랜 기간 인연이 분명히 있는 분들이고요. 만약에 짧은 기간 이 인연이 지속되었다라고 해도 이 짧은 기간 안에 온 사계절을 다 겪고 나서도 모자랄 만큼의 추억과 별의별 일들, 다사다난했던 일들, 사건들, 이 두 사람의 사이에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어요. 쉽게 경험했다거나 쉽게 누군가가 뭐 그럴 만도 하지라고 느낄 만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와 어떻게 그런 일들을 겪었어? 라고 할 만한 이야기들을 두 사람은 분명히 많이 해왔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인생에서 잊지 못할 추억이나 기억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상대방 같은 경우는요. 왜 여러분을 그럼 요즘 들어 더 생각할까요? 이 사람 누굴까요? 이 사람 너무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여러분이 이 사람의 곁에 있었던 것이다 라고 카드는 말해줘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이 사람 너무너무 힘든데 여러분들은 이 사람의 곁에서 좀 있어줬다 라고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을 여러분들이 사랑했다고 보기엔 있어야 하니까 있어줬던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해가지고 막 이 사람을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어서라기보단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도울 수 있었기 때문에 있었다거나 이 사람의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알면서 내가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라서 곁에 있었다거나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막 뭐 너무 열렬히 사랑하고 열렬히 막 이 사람 없으면 안 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어서 있었다기보다는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어쩌다 만났는데 어쩌다 보니까 인연을 맺게 되고
이 사람이 하필 너무너무나 힘들었던 시기에 여러분은 이 사람 곁에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해준 거죠. 이 사람은 그걸 잊지 않은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 관계가 오래 갈 것이라고 예측하진 않았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이 관계가 우리가 오래까지 함께 할 거야. 우리 여러 해를 보낼 거야. 우리 영원할 거야. 뭐 예를 들어 이 우정, 이 사랑, 이 관계, 이 신임 이거 되게 영원히 갈 거야 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우리가 올해도 이렇게 계속 인연을 맺어왔네? 올해가 지나고 나니까 우리 내년에도 함께 하게 될까? 근데 어떻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또 같이 인연을 맺고 있어.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나 보고 싶고 후회되고 뭔가 이렇게 막 떠오르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본인이 여러분들이 곁에 있을 때 여러분들에 대한 소중함을 잊을 수밖에 없었던 너무너무 힘든 상황, 여유가 상황적으로 없었던 이런 것들이 계속 머리에 스친다 그래요. 자꾸 힘이 든다 그래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그러니까 죄책감이에요. 이 감정은 죄책감이고 조금 후회에 좀 더 가까워요.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고 막 설레이고 즐거웠던 상상이 나고 다시금 연락해봐야지 이런 뭔가 연락을 하면 받아줄 것 같고 요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힘들고 무기력해지고 내가 연락해봤자 여러분들이 받아줄 것 같지도 않고 나를 되게 싫어할 것 같고 내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의 빈자리엔 이미 여러분들 옆에는 여러분들을 사랑해주는 사람이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만 같은 약간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은 흘러가거든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이 사람이 부정적이라고 느껴지는 이유. 이제 소드 카드를 보면 그쵸. 저 여자가 막 이렇게 쌓여 있죠. 눈도 가려져 있고 끈으로 묶여져 있고 이게 일단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예요. 왜? 근데 이 카드 보면 이렇게 다들 무서워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는 이유는 이 카드를 이제 제가 설명할 때 보면 여러분 이 카드가요. 여자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인물을 보여주고 있죠. 칼이 사방에 소드가 다 꽂혀져 있다면 이 여자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밧줄로 묶여져 있고 눈 가려져 있는 모습이 다 보이고 양옆에 주변에 있죠. 소드가. 그럼 결국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있다는 거죠. 나올 수 있는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본인의 생각이라고 하더라도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거나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거나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희망은 분명히 있는 상태인데 내가 눈이 묶여져 있고 손까지 묶어져 있다 보니까 뭘 보여야 내가 손으로 이렇게 해갖고 나갈 거고 만약에 손이라도 풀어져 있어야 눈이 안 보인다 그래도 이렇게 만져가면서 나갈 텐데 다 묶어놨으니 보이지 않으니 꽂혀져 있으니 주변에 답이 어디 있겠는지 이 사람이 확신이 들지 않겠죠. 그 상태예요. 상대방의 마음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굉장히 자신이 없고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의 연락을 기다리기도 했고 연락을 해볼까도 했고 뭐 여러분은 사실 이 사람한테 연락이 와도 안 와도 그만인 거거든요. 근데도 이 사람과의 만남을 여러분들은 좀 지속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한동안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의 상황도 편치 않지만 어쨌든 두 인생이 굉장히 운명적으로 만나서 계속 관계를 이어져 왔었던 것 같아요. 아주 아슬아슬하게.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분의 관계는요. 사실 이렇게 너무 평온해 보이진 않아요. 굉장히 운명적으로 만났다는 이유는 편안한 사람끼리 안정된 관계에서 즐거움만 느끼기 위한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는 만날 수가 없는 인생인데 만났다거나 이렇게는 도대체 겹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서로 마음이 꽂혔다거나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되는데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일을 냈다거나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운명적이라는 거예요. 운명이란 단어가 앞에 붙지 않으면 절대 설명될 수 없는 관계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나름이시겠지만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은 지금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들 옆에 다가갈 본인에겐 그럴 힘이 없다고도 생각하고요. 이 사람의 이제 가까운 조금 미래, 이 사람 어떻게 행동할까? 라고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해준 게 별로 없다고 느껴요, 본인이.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좀 더 자신이 뭔가를 좀 해줄 수 있을 때, 조금 내가 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 벗어났을 때, 상황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현실적으로도 내가 조금 능력도 되고, 하하호호 웃으면서 그냥 우리 막 고통스럽고 힘든 얘기 안 해도 되는 그때가 돼서야 여러분 앞에 섰을 때 자신감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인 이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막 리드하거나 끌고 가거나 이런 느낌으로 나오진 않아요. 행동에 대한 카드가 분명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상대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마음을 쓰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인연이요. 여기서 끝은 아니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해요. 유독 더 많이 생각해요. 지금 더 많이 후회된다고 나와요. 환경도 그럴 거고 시기적으로도 그럴 거예요. 하필이면 너무 외롭고 공허하고 힘든 시기일 거예요. 지금 상대방이요. 그랬을 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내가 조금 더 괜찮아졌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본인을 좀 용서해주고 좀 따라와줄 수 있을 것 같을 때, 그때쯤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지금은 본인이 여러분들을 다룰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면 2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3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들, 제가 맨 처음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상대방은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피곤했겠지만 여러분들이 본인의 인생이 없어서 너무나 허전할걸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하고 싸워야 살아요. 지윤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뭐 싸워야 산다뇨? 그거 악연 아닌가요? 악연도 인연도 어찌됐건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죠. 연으로 만났다는 건.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경쟁 상대였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과 자꾸 다투거나 싸우거나 여러분을 이겨야 했던 상대방일 수도 있어요. 위치적으로도. 만약에 두 분이 사랑했던 사이라면 계속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서 미운정 들고 오만정 다 들고 애증의 관계고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과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었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아님에도 이제는 더 이상 아른거리지 않거나 신경 쓰이지 않으면 허전한 느낌이 돼버린 관계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떨어진 가족이라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못해준 게 많아서 혹은 너무 내가 막말을 해서 여러분도 지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치만 너무 많이 다투고 왜 깨물어 아픈 손가락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형제라고 하더라도 그런 느낌이었어서 그런지 너무 허전한 거죠. 너무 허전해요. 이 사람 여러분들 왜 생각나고 왜 보고 싶고 왜 그립냐면요. 지금 본인이 여러분하고 싸우고 투닥거리고 경쟁을 했다거나 뭐 회사 동기나 정말로 뭐 라이벌 관계였을 수도 있잖아요. 경쟁사가 됐다거나 뭐 예를 들어 뭐 내가 이 사람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았어도 상대가 나를 굉장히 라이벌로 느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어찌됐건 간에 어떤 이런 갈등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나 보고 싶다, 그립다, 후회된다 라고 나오는 거죠. 왜? 지금 본인이 지금 굉장히 바쁘거든요, 이 사람.
되게 그리고 사람 때문에 힘들 거예요. 이 지금 3번 분들의 상대방은요,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잠 못 자는 느낌, 불면증, 뭐 모든 게 다 해당돼요. 히스테릭한 것까지는 해당은 안 되지만, 이 사람 때문에 사람 사이에서 겪는 고통과 힘듦과 이 스트레스는 너무나 상당할 건데, 지금 이것들을 본인이 겪으면서 내 편이 하나도 없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기죠. 분명히 여러분하고 싸웠다 그랬어요. 여러분하고 맨날 부딪혔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하고 경쟁 구도일 거라고도 얘기했어요. 근데 이상해. 왜 나를 근데 보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 자기가 갑자기 미안해서도 아니고 자기 편이 없는 것 같아서? 아니 어떻게 자기의 경쟁 상대랑 싸움 상대였던 사람을 그럼 나를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건가? 네. 이제 와서 돌아보니 상대는 여러분을 봤을 때 여러분은 본인을 위해서 너무나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만한 사람은 없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오니까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겪고 이 사람들의 말,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부딪히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이 혼자서 이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이제 너무 대판 싸운 느낌은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하고 이 사람은 싸운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여러분 입장에선. 여러분 입장에서는요. 일방적으로 상처를 받았다고 나와요. 이 사람한테. 분명히 상처를 줄 만한 사건이 있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하고 싸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선 이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상처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 우리는 싸웠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을 상처를 준 건데도 자기도 모르게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상처를 줬다고 생각해요. 서로 싸웠다고 생각해요. 주고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일방적으로 나는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고. 근데 돌아보니 이 사람이 지금 보니 자기 온통 주변이 자기 적이라고 느끼거든요. 지금 이 사람의 상대방 속마음이 주변이 다 적이에요. 본인을 어떻게든 하려고 어떻게든 해하려고 피해주려고 자기를 짓누르고 아주 밟혀 눕히고 올라가려고 다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을 생각했을 때 이거 내가 이 사람하고 싸웠던 거 아니구나. 나 혼자 난리를 쳤던 거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호의,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무슨 말을 했던 설령 두 분이 정말 싸운 관계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사람이 느끼는 정말 나한테 애정도 없이 막 나를 그냥 너무 싫어해서 나한테 목적이 있어서 나를 누르고 밟고 가려는 이 사람들 속에서 있는 이 느낌과 정말 나한테 애정이 있었던 여러분들과의 관계, 여러분들과의 갈등, 이 안에서 본인이 막 혼자서 이 난리를 쳤던 이때와는 차원이 다른 거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싸우면서도 너무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들과 있을 땐 싸우면서도 외롭진 않았어요. 이 사람이. 안 외로웠고 왜 여러분들이 다가와줬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와주길 바래요. 미안하다고. 근데 좀 늘 사과하는 쪽이 여러분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마지막에는 이 사람과의 관계의 마지막이나 이 사람과의 그 관계가 설령 오늘 아침일 수도 있죠. 오늘 아침에 싸운 친구일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관계에서 이 사람에게 결국엔 여러분들이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관계를 끝내거나 그냥 대처를 오직 나를 위해서 이 관계에서 대처를 했을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 같은 경우는 매일 져주고 그래도 나한테 기회를 주려고 하고 용서를 해주려고 하고 다가와주고 이러던 사람이 없으니까. 경쟁할 사람 없고 미워할 사람 없고 사랑할 사람 없죠. 근데 지금 자기 온통 주변은 진짜 적인 거예요. 진짜 적들 사이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의 적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적이 아니었구나. 내 편이었구나. 그냥 편이고 적이고 할 것도 없어. 이 사람은 그냥 나한테 마음이 있었구나. 적어도 이 사람은 진심이었구나. 진심으로 싸웠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싫어서 막 이러는 거랑 진심으로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서로 서운해지고 싸우고 경쟁하고 이런 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면서도 애증이 가는 이런 관계들 있잖아요. 진심이 있고 마음이 있을 때.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돌아보니
여러분하고는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정말 마음 하나 없이 미친 듯이 혈안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 사이에서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후회가 됩니다. 내가 말로써 상처 주고 여러분들한테 상처 줬을 때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느껴요. 근데 이 사람은 사실 그냥 봤을 땐 과거에 여러분이 느꼈던 마음의 상처 그거를 지금 이 정도 싸움으로 느끼기에는 아직 좀 멀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좀 콕콕콕 박힌 말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상대방과의 관계 안에서. 아직도 회복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상대를 용서한다면 용서해 줄 수도 있는 마음이 나만은 있지만 너무나 힘들고 싫고 지쳤던 관계라고 보여져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상대는 지금 아직 여러분들이 느꼈던 그 고통이나 힘든 감정을 느끼기엔 아직 역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제3자가 볼 땐 너 뭐가 그렇게 지금 힘드니?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본인은 너무 힘들다고.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나 지금 막 나 지금 죽겠다고. 나 지금 나 못 살겠다고. 응? 나 이렇게는 진짜 이렇게 피곤해서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본인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버거워요, 이 사람은 지금. 그리고 온통 주변이 적처럼 보이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과 좋지 않았던 관계였지만 그래도 진심이 있었던 적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생각이 난답니다. 밤이고 새벽이면 더 생각날 겁니다, 이 사람. 네, 술이라도 한잔 하거나 혹은 술을 안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음악을 듣거나 밤, 새벽, 잠이 너무 안 오거나 이럴 땐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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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이 난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가슴 아파했던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내가 이렇게 돌려봤나? 이런 느낌도 아마 조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보고 싶다. 그래서 후회가 된다. 너무 떠오른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 3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4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리딩 누굴 생각하며 들어오셨나요? 과거에 나를 떠나간 사람? 내가 떠나보낸 사람? 그리고 나를 그리워했으면 하는 사람? 아니면 여러분들이 요즘 들어 갑자기 그리워지는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들어오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상대방이 나하고 되게 비슷한 시점, 비슷한 시기, 비슷한 상황의 나를 떠올리는 거 아세요? 만약에 예시를 들어봅시다. 지금 4번 여러분들이 연애를 해요. 예를 들어 연애를 하는데 내가 지금 연인하고 싸웠어요. 그러고 막 결혼까지 얘기를 하다가 결혼이고 뭐고 아닌 것 같아. 진짜 안 맞는 것 같아. 나 진짜 내 짝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연애하고 있었는데 나 연애고 뭐고 나 이제 너무 진절머리 나고 싫어. 이제 돌아왔어요, 집에. 막 가방 정리하고 옷도 이제 갈아입고 이러고 앉아있는데 너무 생각나는 거죠. 그때 그 사람이. 왜? 인연이 끝났으니까. 인연이 끝났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다른 점, 미운 점, 너무 극복할 수 없었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보다 그리웠던 점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 사람이 특별히 나에게 잘한 게 있든 없든 간에 여러분 입장이에요. 있든 없든 지금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안 좋을 때 예를 들면
아니면 지금 내가 맺고 있는 여러 관계들이 너무나 불만족스러울 때 자꾸 특정 누군가가 떠오르는 상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여러분도 그걸 알고 있을 거고, 만약에 잘못한 게 없어. 그래도 내가 그때 싫었으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고. 분명히 인연을 끝냈던 이유는 있는데 내가 너무나 힘들 때마다 유독 생각났던 한 사람, 지금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을 떠올려요. 이분은요, 여러분하고요, 시간적인, 시기적인 타이밍이 굉장히 잘 들어맞는다고 나와요. 여러분이 이 사람을 떠올릴 때 이 사람도 여러분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이 그리워졌을 때 이 사람도 여러분을 굉장히 그리워해요. 두 분이 되게 비슷한 시점에서 그리워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방금 예시 들어드렸죠. 여러분이 누군가랑 싸웠어. 내 연인하고 싸웠어. 뭔가 안 맞아. 그럴 때 이 사람도 보면 자기 연인하고 싸웠거나 안 맞는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을 떠올리고 있을 거란 얘기죠. 여러분이 행여 막 삶이 너무 힘들어. 삶이 너무 힘든 거죠. 만약에 연애 안 한다고 칩시다. 내가 지금 삶이 너무 힘들어. 연애할 생각도 없어. 근데 갑자기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써줬던 편지, 그 사람의 카톡, 그 사람의 말투, 웃어줬던 거, 그냥 토닥여줬던 거, 안아줬던 거, 뭐 이런 것들. 왔냐고, 나 보면서 웃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냥 그랬던 거.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 맛있다고 막 얘기했던 거, 밥 먹으면. 그냥 그랬던 거, 정말. 깜짝 서프라이즈 해줬던 거. 정말 누구한테나 있을 수 있는 그냥 사람 사이에 뭐 나도 해줬고 그런 거 있을 수 있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이 문득문득 떠오를 때 상대방도요. 마찬가지로 본인의 인생에서 아니 오늘까지 아무 일 없었어. 그러다 그냥 집에 온 거예요. 장 봐갖고 집에 와가지고 음식 해 먹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거죠. 뜬금없이 여러분이 본인에게 써줬던 편지, 보냈던 카톡, 마지막 문자, 마지막 연락, 우리가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거, 돈은 없었지만 서로의 사랑으로 극복했던 거, 현실적으로 집안에서 반대했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만나보려고 했던 거, 우리는 돈이 넘쳐나고 능력도 너무 좋고 다 좋았지만 어떤 하나의 사건, 하나의 성격적 큰 결함, 이런 것들로 마음의 차이로 떠나보내야만 했었던 그 상황. 결혼 직전까지 갔다가 파탄이 났던, 파혼을 하게 됐던 상황. 그냥 많은 것들, 그런 것들. 내 옆에 누가 있든 없든 안 중요해요. 이 사람은 그런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4번 분들 카드 보면서 여러분, 과연 상대가 여러분을 쉽게 잊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상대방을 쉽게 잊을 수 있을까? 여러분은 상대방하고 이미 끝났다고 생각을 한대요. 여러분은 끝났다고 생각해요. 이 상대방하고의 인연은 여러분은 확실히 끊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에게 완벽하게 확신을 줄 수 있는 새 출발을 하게 도와줄 수 있는 그 어떠한 인연, 내 상황 이런 것들이 안정되게 받쳐지면 여러분은 더 이상 이 사람이 그리워지지 않을 거라고 해요. 여러분이 지금 행여 이 리딩을 듣고 그래 나 오늘 누가 내가 떠오르는지 누가 나를 생각하는지 궁금해 한번 보자 이래서 만약에 들어왔을 수 있잖아요. 뭐 별 생각 없더라도 사실 우리가 꼭 무슨 엄청 누군가를 기대하고 들어오지 않잖아요. 타로를 보는 것도 그렇고 그냥 궁금해서 들어왔어. 근데 만약에 생각나는 그 누군가가 있거나 한다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아주 무의식 중에 문득문득 그리워했었다는 증거이고요. 여러분이 만약 지금 너무 힘들어서 이 사람이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어. 근데 그 사람일까? 해가지고 들어온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4번 분들 중에. 만약에 그렇다면요. 여러분이 이 사람을 생각 안 하게 될 때가 언젠지 제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의 생활이 너무나 안정적일 때, 여러분들이 사업적으로 성공하고 일로서 성공하고 돈을 어마무시하게 벌고 내 생활이 너무나 안정되어 있고 사람 없으면 안 되고 사랑 없으면 안 된다고 했던 나인데 사랑 없어도 될 것 같아. 왜? 나 꼭 그런 연애, 결혼 나 이거 안 해도 나 그렇게 인간끼리의 정? 매번 끈끈한 의리 있는 매년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같은 친구, 같은 사랑, 뭐 같은 사람, 나 이런 거 없어도 반복적으로 맺고 끊어야 되는 그런 인연 없어도 나 이렇게 혼자 살거나 그때그때 좋은 인연 만나서 그때그때 끊어내고 이렇게 아주 깔끔한 삶을 살아도 나는 너무나 만족스러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생각이 별로 안 날 거예요. 가끔씩 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외로워서예요. 여러분들이 외롭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지훈님. 그래도 오늘 리딩은 상대가 저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왜 보고 싶어하고 이런 건데 제가 왜 보고 싶어하는 게 더 많이 나오죠? 왜 제 무의식이 더 많이 나올까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생각했으니까요. 이 사람을 무의식 중에 많이 생각했고 여러분들은요. 이 사람 이 특정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나를 정말 많이 그리워해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너 나를 그리워해. 너 나를 평생 생각해. 너 나를 평생 생각하면 그냥 너 마음 아팠으면 좋겠어. 너 나를 평생 그리워하면서 후회했으면 좋겠고 너 지금이라도 달려와서 나를 보자고 네가 했으면 좋겠어. 난 네 기억에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내 기억과 내 일상에서 내 인생에서 너는 끝난 지 오래야. 근데 너의 기억 속에선 나는 끝까지 살아남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너를 후회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했던 적이 있겠죠. 그쵸. 그랬던 적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많이 나오겠죠. 상대방은 많이 보고 싶어 해요. 여러분들을. 그리고 지금도 보러 오겠다, 연락을 하겠다라고 하면 오고 싶어 하기는 하는데 글쎄요. 여러분들이 절대 받아주지 않는다고 나오거든요. 아니면 이 리딩을 보면서 떠오르는 요 근래에 나에게 연락을 했던 아니면 오늘 싸웠다가 오늘 다시 화해 신청을 했던 그 누군가가 있다 그래도 여러분은 이별을 말했을 겁니다. 여러분 아주 담백하게 끊어냈겠죠.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고 새롭게 시작하려면 끝냈어야 하는 관계니까요. 끊어냈어야 하는 관계니까요. 그쵸? 그렇게 됐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그리워하지 않고 끝내고 끝까지 이별을 말해야 됐던 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더는 그리워하지 않고 이 사람이 날 그리워했으면 좋겠다는 이 생각 자체를 안 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에겐 현실적인 안정감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나는 그렇게까지 마음을 쏟지 않거든요. 이 사람이 나를 그리워할까? 그치만 그리워했으면 좋겠다. 후회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입니다. 요즘 들어 너무 내 생각이 난다 그래요. 그리고 아주 여러분들과 비슷한 타이밍에 비슷한 순간순간 들어오는 이 생각들, 그게 이제 본인을 굉장히 크게 삼켜버리고 그 생각에 잠식될까봐 두렵기도 하다라고 해요.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상대방이 안 그래 보이긴 해도 이 사람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감수성 풍부하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난 어떤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5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5번 분들, 여러분은 이 사람한테 여러분이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지훈님 왜 그런 질문을 첫 번째로 하시는 건가요? 왜 그런 질문을 던지시는 건가요?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잘 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에 대한 집착, 이런
감정적인 에너지 이 사람 굉장히 많이 썼을 겁니다. 근데 상대방은요, 여러분들의 그런 단호한 모습에 매서운 모습, 날카로웠던 그 마지막 모습, 인정사정 볼 것 없었던 것 같은 그런 모습에 굉장히 많이 상처를 받았다라고 나와요. 여러분들은 얘기할 거예요. 저는 틀린 걸 참지 못해요. 저는 바로잡지 못하면 안 돼요. 저는 알고도 모른 척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내 상황이 됐건 내가 알지만 모른 척 해야 되는 진짜 현실적인 상황이 됐건 뭐 내 마음 안에 내 스스로에 대한 정의가 그 신념, 가치관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건 간에 여러분들은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 관계가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도 모른 척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관계예요, 두 분은. 상대방은 여러분들한테 자기도 상처를 받았다 라고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상처를 줄 수밖에 없었지만 내가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오게 만든 건 너의 잘못도 있다. 너의 그런 태도, 그런 행동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나오고 있죠. 이 사람은 그리고 이 사람을 떠나서 그 여러분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두 분은 다 조금 의도치 않게 말하는 것들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주고받았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은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도 상대방에게 굉장히 좋은 마음이었을 수도 있고 상대방도 여러분에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서로가 계속 날 서 있는 모습들을 보여줘야만 했었던 거예요. 자꾸 의도치 않게 말이 나가. 나도 모르게 막말을 한 건 아닌데 난 분명히 그냥 옳은 말을 한 거야. 나는 그냥 맞는 건 맞다고 했고 너가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얘기한 거고 그냥 정말 아닌 건 아닌 거고 끊어낸 것 뿐인데 상대는 그걸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냐라고 하는 거고 그러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상대방에게 왜 그렇게까지 말할 수밖에 없었지?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하지? 너의 그런 태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상대방 이 사람 있죠. 이 사람의 특징, 이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제가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관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아직도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마음이 있는 사람이고 욕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현실적으로도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다 자기가 가져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인정도 받아야 되고 여러분한테 인정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존경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해를 또 받아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잘하고 있고 이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알아주길 바래요. 아주 진심으로. 그러니까 칭찬만 받고 싶은 게 아니야. 속은 아니지만 칭찬만 받고 싶은 게 아니라 머리로만 이해하고 인정해 줄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마음으로도 인정받고 싶고 진짜 그 밖으로 표현하는 것도 너무 받고 싶었던 사람이래요. 이 사람은 애정 결핍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소유욕도 강하고 집착도 강하고 질투심도 많을 거고 하나도 잃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관계에서. 근데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왜? 내가 그럴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럴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게 내가 그렇게 해주게끔 너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잖아. 나는 아주 청렴결백해. 나는 굉장히 똑부러지는 사람이야. 나는 정확한 사람이고 계산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인데 너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서 바라는 건 옳지 않지. 네가 어떻게 네 입으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네가 어떻게 그렇게 바랄 수 있어?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어떻게 그것까지 나한테 바랄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떠오르고 나를 왜 이렇게 생각하고 또 왜 거기다가 후회까지 하고 그리워하고 왜 그럴까요? 다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은 다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그때와 달리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좀 유해 보이고 풀어져 보이고 순해져진 것 같고 약간 어떻게 보면 그때 여러분들의 팍팍함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의 비집고 들어갈 여유라도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입장에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계속 여러분들의 존재를 어차피 잊지 않고 있었는데
그래도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나 나랑 그래도 그렇게까지 같은 시간들을 겪고 그런 일상들을 보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 거라고도 생각했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때와 지금과의 모습이 다르거든요. 여러분들의 SNS를 이 사람이 볼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것들을 여러분은 설령 관심이 없다 그래도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어떤 자리가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과 매주 마주쳐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겠죠. 어찌 됐건 여러분들이 상대를 차단했을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이 관계에 따라서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매섭게 끊어있다고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이 사람이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비집고 들어갈 어떤 조금의 여유라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본인에게 기회를 준 게 설령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의 모습 자체가 그때와는 다르고 상황 자체가 달라진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을 생각했을 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다시. 그리고 다시 회복이 됐어. 이미 상처받고 이랬던 건 다 회복이 됐어. 다 회복이 됐다 보니까 다시 여러분들을 너무 가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또 이해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자기를 안 잊어줬으면 좋겠고 그런 거죠. 욕심이 너무 많아요.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상대방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관계를 끝까지 잘 놓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을 여러 케이스로 하겠죠. 뭐 사랑했던 관계, 헤어졌던 사람, 혹은 아니면 내가 싫어서 헤어지자고 했거나, 아니면 나는 좋은데 상대가 어떤 일을 저지르거나 어떤 뭐 관계 두 분의 어떤 성격이 안 맞았던,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관계를 종료하는 아주 강한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만 했던 상황이 있었던 관계든, 직장 동료 관계든, 친구든, 뭐 멀리 떠나간 누구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상대방은 이 사람은 여러분을 너무 보고 싶어요. 요즘 들어 더더욱 그래요. 왜 그러냐면 본인의 상처받았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해가 됐고요. 왜 여러분들이 본인에게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됐다고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해하게 되면서 일단 본인의 마음이 점점점 회복되어 갔을 겁니다.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생각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주변을 기웃기웃 거리다 보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상호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고 조금 더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왠지 여러분들도 내가 좀 잘만 하면 그래도 좋은 피드백을 줄 것만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죠. 거기다가 이 사람은 여러분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너무 보고 싶어하고 후회하고 그리워하고 이래요. 요즘 들어 더 그러고 이 사람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포인트는 앞으로도예요. 이 리딩을 보는 시점으로 지금 1월 말이니까 끝까지 좀 오랫동안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끝까지 오랫동안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사람은 오랫동안 여러분 곁을 맴돌 거고요. 주변에서 살펴볼 거고 왔다 갔다 할 거고 이렇게 계속 마음에 두고 있을 거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행동은 쉽게 하진 못할 거예요. 왜냐면 그때 여러분들의 잔상이 남아 있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마음에서 놓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방을 받아줄 마음은 그렇게 없는데 여러분들도 가끔 이 사람이 생각이 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보여줬던 그 모습 때문에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여러분들과 이 사람의 사이에서 분명히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나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싶었던 어떤 여러 가지 일들 혹은 창피했다거나 자존심 상하거나 그걸 아닌 척 했어야만 했던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내 기억이 쉽게 잊혀지지 않겠지. 너한테도 그러겠지. 나한테도 너무 아픈 손가락처럼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서로가 좀 다른 상황에서 서로를 좀 생각하는 이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고 상대방은 이놈의 욕심, 제가 말했죠. 여러분도 못 놓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만 보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지금 주변에 사람들이 많다고 쳐봅시다. 뭐 좋은 사람 있다고 쳐봐요. 그래도 여러분 생각을 못 놓는 거예요, 확실히. 좀 욕심 꾸러기입니다. 아셨죠? 5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